황산벌 그 운명의 날 계백. 그는 백제가 무너지던 그날 황산벌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였다. 절망 속에서도 압도적인 적은 물결 앞에서도 그는 싸웠다. 그리고 장렬히 쓰러졌다. 그러나 우리는 계백이 언제 태어났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의 이름은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왜일까? 그는 출정을 앞두고 자신의 가족을 스스로 베었다. 오직 백제를 위해 돌아갈 길을 끊고 살아남을 희망을 버렸다. 비록 이 기록이 사기에 남겨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일까? 인간이 어떻게 자기 가족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진실은 다음과 같지 않을까? 뺑이는 죽어서 거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다. 제발 깨끗하게 가장께. 무엇이 어쩌고저 아가리는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씹으려야지. 호랭이는 가족 땜시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땜시 뒤지는 거요, 인간아! 그에게 황산벌은 단순한 전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충절과 비장함이 하나로 엉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성체였다. 우리는 지금 계백이 남긴 그 결연한 의지의 흔적을 따라가려 한다. 현재 계백의 묘소는 충남 논산시 부정면 신풍리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백제 유민들이 계백의 희생을 기리며 그의 시신을 몰래 수습해 임시로 묻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나라를 잃은 백제 유민들에게 계백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인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계백은 백제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관직인 달솔에 올랐다. 달솔은 백제 16관등 중 상위 직위로 정원은 30명이며 은꽃 장식이 달린 관을 쓰고 자주색 관복을 입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도성의 오부와 지방의 오방을 다스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계백이 어떤 과정과 배경을 거쳐 이 자리에 올랐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달솔이라는 직위가 주로 왕족에게 주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역시 왕족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위성을 지키는 최후의 전투에 투입될 만큼 의자왕이 믿고 의지했던 뛰어난 장수였을 것이다. 의자왕이 왕위를 물려받을 당시만 해도 백제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늘날 의자왕은 흔히 타락하고 무능한 왕으로 기억되지만 태자 시절 그는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특히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들과 우애가 깊어 해동의 공자, 즉 해동증자라고 불릴 정도였다. 즉위 초반 의자왕은 신라와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고 고려뿐만 아니라 당나라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뛰어난 통치력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다. 왕궁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국력을 낭비하고 궁녀들과 술과 연회를 즐기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41명의 서자를 두었고 모두에게 고위직 벼슬과 토지를 내렸다. 이런 행동은 기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던 백성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의자왕의 실정이 심해지자 충신 성충이 이를 지적하며 간언했지만 왕은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었다. 결국 성충은 굶어 죽었고 죽기 직전 왕에게 마지막 조언을 남겼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강의 상류에서 적을 맞이하고 육로에서는 탄연을, 수로에서는 기벌포를 사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라의 공격에 대비한 중요한 전략이었지만 의자왕은 이를 무시했다. 그는 신라가 쉽게 백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고구려와 동맹까지 맺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만심은 결국 백제의 몰락을 불러왔다. 의자왕은 간신들의 말만 들으며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다는 신호를 외면했다. 당시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어느 날 한 귀신이 궁궐에 나타나 백제가 망한다, 백제가 망한다 라고 외친 뒤 사라졌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이 땅을 파보게 하자 거북이 한 마리 나왔는데 그 등에 백제는 둥근 달과 같고 신라는 초승달과 같다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무당이 이를 해석하며
둥근달은 이미 가득 찼다는 뜻이니 곧 기울 것이고 초승달은 점점 차오를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자 왕은 화를 내며 무당을 죽였다. 그러나 다른 신하가 둥근달은 크다는 뜻이고 초승달은 작다는 뜻이니 백제가 더욱 강해지고 신라는 약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왕은 기뻐했다. 이처럼 의자왕은 불리한 충고를 무시하고 듣기 좋은 말만 받아들이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660년 신라는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침공했다. 급박한 상황에서야 의자왕은 유배 중이던 신라 흥수에게 대책을 물었다. 그러나 흥수 역시 성춘과 같은 답을 내놓았다. 적의 육군은 탄현에서 수군은 기볼포에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백제 조정은 흥수를 믿지 않았고 결국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다. 그 사이 나당연합군은 탄현과 백강을 넘어 사비성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백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계백의 결사대 황산벌에 서다. 나당연합군이 이미 탄현과 백강으로 진입했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의자왕은 급히 달솔 계백에게 5,000명의 군사를 내주며 명령했다. 황산벌에서 김유신의 5만 군대와 맞서라. 하지만 상황은 이미 절망적이었다. 계백과 그의 군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황산벌로 향했다. 비장한 결심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 전장으로 가는 길 계백은 집에 들렸다. 당과 신라의 대군을 상대로 나라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구나. 내 가족이 적에게 붙잡혀 지옥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통쾌하게 죽는 것이 낫겠다. 그는 스스로 가족을 죽였다. 결코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계백의 행동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갈렸다. 조선 초의 유학자 권근은 그를 인륜을 배반한 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역사학자 안정복은 권근의 비판을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다. 장수는 자신의 몸과 가족을 먼저 잊어야 군사들이 죽기를 각오한다. 만약 살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둔다면 오히려 사기가 떨어진다. 권근은 계백을 몰랐고 병법도 몰랐다. 계백의 군사들은 비장한 각오로 전장에 섰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옛날 월왕구천은 5,000명의 군사로 원나라의 70만 대군을 무찔렀다. 우리도 끝까지 싸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이 말에 사기가 오른 백제군은 김유신의 신라군과 4번 싸워 4번 모두 승리했다. 김유신의 군대는 성부대의 호위부대 중심이라 백제군도 선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유신은 전세를 뒤집기 위해 어린 화랑을 전장에 내보냈다. 첫 번째로 나선 화랑은 신라 장군 김흥춘의 아들 방굴이었다. 그는 낭도들을 이끌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 이어 좌장군 김품일의 아들 신육세 관창이 나섰다. 용감하게 적진에 뛰어든 그는 계백에게 사로잡혔다. 계백은 관창의 투구를 벗기고 그의 어린 얼굴을 보며 탄식했다. 이 어린아이가 전장에 나서다니. 그는 관창을 살려 신라군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돌아간 관창은 다시 전장으로 돌진했다. 이번에 계백도 봐주지 않았다. 관창의 목을 베어 신라군으로 돌려보냈다. 이를 본 신라군은 분노했다. 관창의 죽음이 신라군의 사기를 불태운 것이다. 저놈은 절대 죽이지 말고. 결국 엄청난 병력 차이를 이기지 못한 계백의 결사대는 신라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 계백은 마지막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 황산벌에서 승리한 신라군은 곧바로 사비성으로 진격했다. 곧이어 당나라 소정방의 군대도 합세했다. 의자왕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도성을 버리고 태자와 함께 웅진성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사비성은 곧 함락되었고 웅진성으로 도망친 의자왕도 끝내 항복했다. 백제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06년 중국 루오양의 골동품 시장에서 백제 장군 애식진의 묘비가 발견되었다. 묘비에는 그 출신과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백제 웅천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자유위 대장군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냈다. 그의 가문 역시 백제의 고위 관직을 지닌 명문가였다. 그러나 그의 죽음과 장례 과정은 놀라웠다. 애식진은 672년 5월 25일 당나라 내주 황현에서 58세로 사망했고 같은 해 11월 황제의 명으로 시안에 운구되어 양원 공동묘지에 묻혔다. 백제의 장군이 왜 당나라에서 생을 마쳤을까? 그는 조국을 배신한 것일까? 660년 7월 나당연합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 장군을 무찌른 후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함락시켰다. 이어 웅진성까지 진격했는데 단 5일 만에 항복이라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우리의 역사 기록에는 의자왕이 왜 갑작스럽게 항복했는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역사서 구당서에는 다른 기록이 있다. 660년 7월 나당 연합군에 밀린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도망쳤으나 7월 18일 사비성으로 돌아와 항복했다. 이때 대장 애식진이 의자왕을 데리고 와 항복시켰다. 즉 웅진성 성주 애식진이 항복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는 배신자였을까? 혹은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한 결단이었을까? 어찌되었든 그는 이후 당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받고 천수를 누렸고 죽어서도 중국 땅에 묻혔다. 강성했던 백제의 역사는 애식진의 선택과 함께 막을 내렸다. 백제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포로가 된 의자왕은 당나라로 끌려가 쓸쓸히 죽었다. 백제 부군도 끝내 나라를 되찾지는 못했다. 조선 후기 학자 안정복은 계백을 이렇게 평가했다. 험지를 이용해 진을 친 것은 지, 싸우기 전 병사들과 맹세한 것은 신, 4번 싸워 승리한 것은 용, 관창을 잡고도 죽이지 않는 것은 인, 2번째 잡았을 때 죽여서 돌려보낸 것은 의, 끝까지 싸우다 전사한 것은 충이다. 삼국시대 충신과 의사가 많았지만 계백이야말로 으뜸이다. 나라가 망하면 충신도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계백은 백제의 마지막을 지킨 충신이자 백제를 대표하는 무장이었다.